일단 첫 번째로는 책상이 깨끗해요. 두 번째로는 아이 방 하나에 공부하는 공간과 구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배치인데요. 평생 가는 정리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부모가 아이 정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리정돈 교육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는 수납함이나 바구니들을 활용해서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정원 작가님은 8살 방정리의 힘의 작가분이시고 10년 가까이 5천 가구가 넘는 집에 정리 컨설팅을 하시고 또 현재는 정리 수납 전문 교육 과정도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아이 공부방 관련된 정리 노하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8살 방정리의 힘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정리 컨설팅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방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집에서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산만해서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 또는 아이가 습관이 없어서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제 8살이라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그냥 치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키워주고 공부 습관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 방을 정리를 하면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고 또 그 경험들을 더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8살 시기에 아이 방 정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전문가로서 정말 10평대 집부터 50평대 집까지 보시고 영유아 가정부터 사춘기 자녀, 성인 자녀를 둔 가족의 집까지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좋은 학습 환경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쌓아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정리 전문가 관점에서 보셨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방이라고 했을 때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많은 집들을 다녀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방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상이 깨끗해요. 진짜 책상 위에는 최소한의 문제집이나 이제 학용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이 방 하나에 공부하는 공간과 놀이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책상 위에 잡동사니며 장난감들이 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에 손이 먼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방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배치인데요. 벽을 마주보고 책상을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회장님 배치고 하면 앞쪽이 아예 뻥 뚫려서 앞이 트여 있는 상태에서 개방감 있는 책상 배치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성향에 맞는 배치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 공간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셨을 텐데 가장 난감한 집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에 대한 솔루션 어떻게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난감한 집들이 참 많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건 중학생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실서부터 시작해서 책꽂이가 정말 빼곡히 차 있었고요. 아이들 남매방에도 3면으로 책장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방이 안 그래도 작은데 책장이랑 이제 책상 사이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되게 의아했던 집이었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은 사실 전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산 책인데 저희는 절대 안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책을 계속 가지고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는 초등학교 때 정말 비싸게 주고 산 전집들인데 그 얘기에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봤고. 근데 그 비싸게 주고 산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 된 지금에서도 엄마는 이제 언젠간 한 번은 읽겠지라는 마음에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계속 설득 끝에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베란다 공간으로 책장들을 좀 일부 배치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간에는 최소한의 책으로 아이들이 현재 자주 보는 책들로 배치를 해주고 잠자는 공간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엄마한테 의존한 공간이었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히고 싶고 사실 부모님들 욕심이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방에 책 많이 놔두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아이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리 습관을 이제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리 습관에 대한 질문을 초등 시절에는 아이가 어리니까 정리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초등 저학년 8살을 이제 정리 습관과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학년 들어갔을 때 습관 잡혀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 가는 정리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부모가 아이 정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리정돈 교육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납함이나 이런 바구니들을 활용해서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바쁘다 보면 또 시간이 없다 보면은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막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수거존에 내가 신경 쓰이는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다 수거하는 것만으로도 정리에 대한 부담이 덜 하거든요. 영역별로 거실에 하나, 아이 방에 하나 이렇게 수거존을 하나 만들어 두라고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정리가 안 되는 집은 물건을 계속 사기만 하고 안 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비우는 거를 실천만 해도요. 집 이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보이는 공간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부터 정리를 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이 현관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거실 공간, 그리고 식탁 쪽,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다음으로는 연령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전문가들도 아이에게 집안일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이후에 이제 자신감이나 성취감, 책임감, 통찰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너무 어린데 이게 가르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실 텐데 연령대별로 꼭 챙겨야 되는 정리법 있을까요? 저도 실제로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부터 아이들한테 정리를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살 때부터 시작해보라고 해요.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5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책장을 좀 낮은 책꽂이를 통일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준다거나 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옷을 좀 꺼내 입을 수 있게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꺼내 입을 수 있게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도 이 시기에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장이나 이제 장난감 수납장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냥 글씨로 라벨링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라벨링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하고 또 유지하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5세에서 6세 때는 엄마가 함께 동참해서 아이와 놀이 형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7세에서 9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령기에 들어서잖아요. 침대도 드리기도 하고, 책상도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만의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이랑 장난감 공간이 전부 다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 방 안에서 같은 공간이어도 공부하는 구역과 놀이하는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 물건은 내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구분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면은 아이들한테 분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9세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온전하게 독립된 공간을 갖잖아요. 공부하는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들한테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정리 루틴이라고 하면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우리가 10분씩 정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는 내가 정리하기. 이런 루틴들을 정해주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들라고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에서 13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독립된 공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이들이 매일 양치하듯이 정리도 일상생활에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지속성이 높아지거든요.